오늘은 제가 시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쓰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 문학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시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전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시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인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를 해석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해석을 찾는 것 또한 그거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겠죠. 하지만 시를 읽으면서 조금 아쉬움이 생기지 않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항상 나태주 선생님이 얘기하듯 시는 일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해소하고 넘어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시작점을 주는 거예요. 이 감정의 시작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색의 시작점이라든지 이런 시작점을 주는 게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때로 사람들이 시를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뭔 말을 하는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시의 참맛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정상이다. 오면 감정이라는 거는 시를 읽으면서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 느껴지는 감정만 느꼈으면 충분하다.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이 애린 것과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애린 것은 확실하게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제 시집을 냈는데요. 제 시집에 대한 이제 평들을 좀 읽어보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제 시를 바라보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제 시 중에서 물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단 읊어드리자면 아이야 물장구를 그만 치려무나 너의 발에 맞춰 잠을 자던 물고기가 깨었구나. 목 축이던 황새가 놀랐구나. 아이야 이제 그만 단잠에 들여무나. 그래야만 물고기는 눈을 감고 황새는 집에 오겠지. 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이제 원작자가 해석을 하자면 이제 저는 사랑을 했을 때의 감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장구를 치고 있는 그 장소가 호수가 될 수도 있고 개울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장소 자체가 내 마음인 겁니다. 그 내 마음에 아이가 물장구를 치고 있는 거야. 그 아이는 누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내 마음을 막 어지럽히고 있는 거야. 평화롭고 고요하던 나의 원칙 같은 것들이 점점 깨져. 그 원칙이 잠을 자는 물고기고 목을 축이던 황새인 거죠. 이러한 생각을 담고 쓴 시입니다. 근데 어떠한 독자는 이거를 자연을 생각하는 순수한 모습이라는 해석으로 이제 읽었더라고요. 이 시를 읽으면서 아 진짜로 이 황새와 물고기를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시를 읽었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저도 이런 다양한 해석을 보면 재밌습니다. 내 시를 보면서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저 시를 읽으면서 사랑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거고 그 독자는 순수한 아이 같은 마음을 보는 거겠죠.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원작자인 저의 해석이 있지만 저만 해석할 것 같으면 시를 안 내죠. 그래서 저는 시는 오히려 완벽한 해석, 완벽한 설명 같은 게 존재하지 않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저처럼 시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내십사조.